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 번복은 이재명 대표 측과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강요된 옥중 방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대단히 높고 아주 절박하다라는. 김남국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그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제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원지검 앞에 주저앉은 야당 의원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다음 달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죠. 최측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더 부추기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넣기 위해 혈안이 돼 있으며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해유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짓 언론 플레이로 여론 재판을 이어가는 검찰 수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앉아서 이렇게 상황이 있다 보니 진행담을 좀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막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럼 저희로서는 정말 답답해요. 사진 한 장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전직 법무부 장관도 있고요. 김승원, 주철현, 박범계, 민영배, 민주당 소속의 의원 4명이 오늘 수원지검 앞에 주저앉아서 일단 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냐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던 겁니까? 글쎄요, 뭐 저렇게 딱 20분 앉아 있다가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갔는지, 뭐 이거 항의하러 간 것인지 아니면 저런 모습을 연출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이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간 분들 보니까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김성원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주철현 의원은 검사 출신이에요. 제가 세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검찰 수사 인권 탄압한 거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박범계 장관은 장관 하셨으니까. 특히 이화영 지금 부지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뭐 수시로 접견하고 있고요. 가족들도 뭐 한 50여 차례 접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철현 의원하고 김성원 의원은 또 특별면회도 신청해 놨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인권 탄압을 하죠? 뭐 인권 탄압이 있다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겠죠. 자, 근데 지금 변호인들만 지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이 인권 탄압했다고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중요한 야당의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는데. 예. 근데 전직 법무부 장관이 인권 탄압이 있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참 이해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누가 인권 탄압을 한 것인지, 강압을 한 것인지 그 팩트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지금 뭐 강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압박하지 않으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근데 예전같이 뭐 물리적으로 때린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못하겠죠.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당연히 압박을 가는 게 수사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지도 강압한다 그러면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항의하러 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이것 자체는 결국은 검찰에 대한 항의보다는 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보여지기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법률도 좀 담당하고 계시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네. 요즘 세상에 검찰 압박, 겁박이 어디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요즘에는 인권 수사가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있어요. 예. 특히나 저녁 9시 이후에는, 밤 9시 이후에는 야간 조사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은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뭐 반인권적 조작 수사라는 민주당의 구호가 뭐 저는 구호라고 정치적인 일단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네 의원께서 네 분의 의원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은 어떤 사법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민주당으로서 어찌 보면 정치적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네, 정치적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실상 아까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어떤 정말 반인권적인 조작 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화영 본인의 뭐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민주당으로서도 정확한 팩트가 있으면 오히려 팩트를 가지고 더 주장을 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여기 민영배 의원, 최근에 복당한 민영배 의원만 제외하면 다 이제 법조인 출신인데 반인권적 조작 수사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 때문일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당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강요된 옥중 방탄, 이재명 대표 측과 뒷거래, 국민적 의혹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 번복은 이재명 대표 측과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사면서 강요된 옥중 방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회유, 번복, 조작으로 결코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대표는 본인이 말한 대로 모든 사법 절차에 당당하고 솔직하게 임하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이화영 부지사 진술 번복이 회유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실까요? 검찰의 그 부실한 소설을 여당이 베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여당이 베끼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저 말은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거든요. 구정차장. 네. 여기부터 좀 중요한데 네.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면 부인에다가 일부 뭐 진술을 뒤집었다. 여기까지 했고 다시 옥중 편지로 또 뒤집은 셈이 됐는데 네. 그 중간에 뭔가 민주당의 회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여당의 시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검찰에서는 사실상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했고 나중에 그것이 크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옥중 편지를 통해서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고 있는 것일까? 그 과정 어딘가에 이 진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여당의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 하나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진술 조서에서 검찰 진술 그 조사 때 실제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과 관련된 보고를 했다라는 것을 진술했다라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범죄 혐의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거든요. 부지사가 지사에게 보고를 한 내용을 몰랐다라고 부인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방북과 관련해서 쌍방울과의 어떤 뭔가 모종의 협약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촉해서 회유한 거 아니냐. 오늘 여러 의원들이 이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 것 자체도 예. 실제로 인권 탄압이 있었다라면 어떻게 옥중 편지가 공개될 수 있었겠습니까? 뭐 인권 탄압은 약간의 이 찾아가기 위한 방문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상 이화영 부지사와 함께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수원지검에 방문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통해서 지금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진실이 약간 좀 미궁 속에 빠진 상황입니다. 예. 검찰이 진술한 것이 사실인 것인지 아니면 옥중 편지가 이 사실인 것인지 그것은 내일 재개될 이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당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말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재명 대표 주변 가면 이렇게 석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하면서 아예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난 사람이 김영진 민주당 의원 맞나 실명까지 거론했는데 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보도에 계속 그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것으로 나온 게 7월 초부터 검찰은 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아마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다급하고 그다음에 절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직접 이화영 부지사 측을 만났고 만난 이후에 이른바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명의의 탄원서가 나왔고 그 탄원서 내용은 잘 알려진 것처럼 군부 독재 시절에 정기고문 같은 압박을 받았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지금 아까 뭐 이현정 의원이나 설주환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2023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과연 군부 독재 시에 정기고문 같은 압박을 할 수 있는 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탄원서가 나왔고 그리고 그 부인이라는 분이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 면회를 잘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화영 부지사를 면회를 간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의 또 번복하는 입장문이 자필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일 이제 25일 날 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이화영 피고인이 나와서 어떤 증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른바 7월 초부터 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다 보고를 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이 진술이 이미 제가 알기로는 재판부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재판부에 제출이 돼 있다고 한다면 관련된 김성태 회장 측 변호인과 이화영 부지사 측 변호인, 이 변호인 측에서 이걸 증거로 인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의 자필 입장문이 더 증거 능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술 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는 건지 이건 아마 사법적으로 뻔히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재판 이후에 본다면 검찰은 이미 확보한 여러 가지 증거 진술, 그다음에 증거 자료, 진술 조서를 토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고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의원들이 지금 이화영 부지사한테 특별적견 신청을 지금 막 줄 서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가서 민주당 아까 의원들 가서 농성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그런 절박함과 조급함, 두려움을 저는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 얘기 설전 변호사께서 잘 아시잖아요. 정말 그 장해찬 최고위원 말 맞다나 이화영 전 부지사 측 회유하려고 김영전 의원이 간 건 맞는 겁니까? 회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영진 의원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다른 의원 이름도 나오고 그래서 뭐 김영진 누군가는 가긴 간 겁니까? 누군가는 아마 만나신 것 같아요. 이화영 측이라는 것이 이제 이화영 배우자를 뭐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화영 전 의원의 어떤 뭐 보좌진이라든지 여러 측근들을 얘기하는 건지 당사자는 만난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다 접견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건 뭐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누군가는 무슨 어떻게 좀 만난 것 같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회유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부분보다는 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는 만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아까 내일 아마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제 예상으로 이건 그냥 변호사로서 얘기를 드리면 아까 그 오후에 제출된 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제출된 기록을 보니까 지금 같은 피고인인 쌍방울의 부회장인 방용철 피고인 측에서 어떤 의견서를 하나 냈더라고요. 근데 그 의견서가 제가 어떤 의견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증거에 대한 의견서라고 한다면 증거를 인정하게 돼버리면 기존에는 부동의를 했었거든요. 부동의를 했는데 이걸 동의를 하게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화영 측에서도 이것을 만약에 동의한다. 검찰에서 제출된 진술조서를 동의한다 해버리면 굳이 이화영 피고인의 그 증인신문이라든지 피고인신문이 불필요해집니다. 법정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내일 재판에서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뭐 저는 이화영 씨의 어떤 법정 진술은 아마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내일은 뭐 입을 열진 않을 것이다. 관련해서. 절차적으로도 저는 그 절차가 생략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예측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오늘 알려지기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변호인단에 일부 해임 신고서까지 제출했는데 좀 다소 뭐 진술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변호인단을 둘러싼 얘기도 좀 말들이 많고 일단 그렇습니다. 다만 뭐 확실한 건 국민의힘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회유하고 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 등 면회를 한 것도 과거에 꽤 뒷말이 나왔었습니다. 꼭 알리바이 만들 준비를 잘해라 이런 얘기를 주로 한 60-70% 정도 했습니다. 다음에 이재명이 되겠지 이렇게 가면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하지 말고 좀 마음 단단히 먹고 그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차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일말에 그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해서 뭐 이렇게 뭐 가겠다. 이 대표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거는 뭐 이 대표하고는 통화하고 뻔하지 않습니까? 그거야 뭐. 작년 말이었죠.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다. 다른 알리바이 생각해보라. 이게 당시에도 이른바 회유 논란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좀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에서는 아니 뭐 이재명 대표가 어디를 뭐 도망가겠느냐, 그리고 뭐 어떻게 회유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장면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나중에 영장을 심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증거인멸이죠. 왜냐하면 제1야당 대표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제1당이지 않습니까?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공천권을 이용해서 지금 의원들도 막 4명씩 가잖아요. 예. 항의하러 가고 지금 뭐 만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왜냐? 제1야당 대표가 정말 전직 법무부 장관까지도 동원해서 저렇게 막 한다고 그러면 이 증거인멸의 가능성.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도 보면 지금 만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조금 있으면 대통령이 되는데 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라는 게 얼마나 이게 중대한 이야기입니까? 즉 증거를 어떤 면에서 은폐할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화영 저는 부지사 측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그런 영향이라고 봅니다. 지금 부인과의 관계, 뭐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관계 등등에서 이런 복잡한 관계에서 본인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을 어떤 면에서 판사가 나중에 이걸 심사했을 때 저렇게 큰 능력이 있구나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또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이런 행동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말씀 중에 오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관계부 이재명 대표 시켜서라는 표현 그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뭐 그 부분은 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2위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 여야가 전선을 확대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주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